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하루 종일 피곤한 느낌이 가시지 않거나 물을 계속 마셔도 목이 마르고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그런 날들 말이죠. 혹시 당뇨 초기 증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당뇨 초기 증상과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당뇨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봅시다. 당뇨병은 우리 몸이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데, 당뇨는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는 잦은 갈증입니다. 당뇨 초기에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몸이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더 많은 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입이 마르고 갈증이 자주 생기며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갈증은 단순한 갈증과 다릅니다. 특히 밤에도 자주 물을 마시고 싶어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갈증은 단순히 물 섭취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의학적 검진이 필요합니다. 갈증과 더불어 나타나는 또 다른 신호는 잦은 소변입니다. 몸이 혈당을 배출하려고 하면서 소변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소변을 보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밤에도 여러 번 깬다면 이것은 단순한 배뇨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혈액 속 과잉 포도당을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변량이 증가합니다. 특히 밤에 두세 번 이상 깬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성 피로 역시 당뇨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충분히 쉬고도 몸이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과로 때문이 아니라 혈당 수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로 인한 만성 피로는 일상적인 휴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체력 저하와 의욕 감소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와 다르게 기운이 없고 의욕이 떨어진다면 이를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로만 넘기지 말고 점검이 필요합니다. 체중 변화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오히려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당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제대로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면 몸은 근육이나 지방을 대신 사용하려고 하면서 체중 감소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혈당이 높아지면서 식욕이 증가해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다이어트 없이 5%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신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증상으로는 시야 흐림이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눈의 수정체에 영향을 주어 시야가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으며 수정체가 부풀거나 수축하면서 초점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증상은 혈당 조절로 개선될 수 있지만 지속된다면 눈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안과 검진과 혈당 체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 치유가 느려지는 현상도 당뇨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작은 상처조차 쉽게 아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 내 과도한 당분이 세포 회복을 방해하고 감염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이나 손과 같은 말단 부위에 생긴 상처가 오래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이는 당뇨로 인한 혈관 및 신경 손상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손발이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는 말초 신경 이상 증상도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초기 단계에서 미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초 신경 손상은 발끝부터 시작하여 점차 손끝으로 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화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혈당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화기 계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이 잦아지는 경우, 특히 기존에 없던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를 무시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뇨가 진행되면 위마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소화기 건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변화 또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피부에 색소 침착이나 건조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목 주변이나 겨드랑이 피부가 어두워지는 증상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 변화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건강 상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움증이 동반된다면 이는 순환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염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는 면역 체계가 약해지기 쉬워 감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반복적으로 감기나 감염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를 단순한 건강 문제로 넘기지 말고 당뇨 검사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구강 감염, 요로 감염 또는 잦은 피부 염증은 혈당 상태를 점검해야 할 강력한 신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상한 식욕 변화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식욕이 갑자기 급증하거나 반대로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경우도 혈당 문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도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밤중에 자주 깨어나거나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패턴이 갑자기 바뀌거나 충분히 자도 피곤하다면 이는 혈당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만성 피로는 조기에 관리해야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단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혈당 상태를 점검하세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당뇨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당뇨 초기 증상을 이해하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기 은퇴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시간적 여유를 꿈꾸며 큰 결정을 내리곤 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건물주가 된 이후 파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익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건물주로 성공을 꿈꾸던 사람들이 왜 파산 위기에 처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물주가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실들을 확인해 보세요. 1. 수익 구조의 불안정성. 공실률 증가로 인한 수익 감소. 건물주는 임대료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실이 늘어나면 예상했던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 경기 악화나 주변 경쟁 건물의 등장으로 공실률은 언제든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찾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거나 공실을 오래 방치하면 고정비 부담이 커져 재정 상태가 악화됩니다.
특히 상업용 건물의 경우 장기간 공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익 구조가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공실로 인해 자금 흐름이 막히면 생활비는 물론 대출 상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실률은 건물주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이를 관리할 준비가 부족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체납과 임차인 갈등 문제.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면 건물주 입장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체납이 길어질 경우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 소송 비용과 시간도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임차인과의 갈등은 건물 관리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체납이 빈번해지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건물주는 금전적 정신적 부담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임대료 체납은 수익 손실뿐 아니라 건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비 자금이나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른 임대 수익 변동. 건물주의 수익은 경제 상황에 크게 의존합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상업용 건물의 임차인들은 매출 감소로 인해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도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인해 임차인의 체납이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는 건물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져 자산 관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임대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생활비는 물론 건물 관리비와 대출 상환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경제 상황의 변화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건물주가 되기 전에 다양한 위험 요소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조기 은퇴가 아닌 재정적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2. 유지비와 관리 비용의 부담. 건물 관리 비용과 수리 비용의 부담. 건물을 소유하는 것은 단순히 임대료를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 전기 설비, 수도, 시설 등 주요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은 정기적으로 발생합니다. 노후 건물일수록 이러한 수리 비용은 더욱 증가하며 한 번에 큰 비용이 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임대 수익으로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특히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내부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건물의 상태가 악화되어 임대 수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적인 관리 예산을 마련하지 않으면 건물주로서의 재정 상태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보험료 등 고정비 증가. 건물 소유에는 수리비 외에도 재산세, 보험료 같은 고정비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특히 건물 가치가 상승하면 재산세도 자동으로 높아지는데 이는 임대 수익 대비 세금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보험료 또한 건물 크기와 사용 목적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며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고정비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줄어들거나 공실이 발생했을 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건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건물 소유가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고정비 부담 때문입니다. 이를 대비한 재정 계획이 없다면 건물주는 쉽게 재정적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과 재정 압박. 건물 소유에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건물 누수,
전기 배선 문제 또는 외벽 보수가 필요할 경우 큰 수리비가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면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키며 대출이나 추가 자금 확보를 강요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 후 내부 시설을 재정비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할 때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물의 외부 환경이나 규제 변화로 인해 새로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비정기적인 비용은 수익 안정성을 해치고 건물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건물주가 되기 전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대비한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대출 의존과 이자 부담. 과도한 대출로 인한 재정적 불안. 많은 사람들이 건물 구매를 위해 대출에 크게 의존합니다. 대출 자체는 나쁜 선택이 아니지만 과도한 대출은 재정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대출 상환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공실이 발생하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면 대출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과도한 대출은 현금 흐름을 제한하며 필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신용 등급이 하락하거나 자산 압류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출 의존도를 줄이고 상환 계획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건물주로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금리 상승이 가져오는 부담.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금리 인상은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크게 늘립니다. 이는 기존의 예산 계획을 완전히 흔들어 놓아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면 추가 대출을 받거나 건물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건물을 매각하기도 쉽지 않아 자산 유동성이 더욱 악화됩니다. 금리 상승은 대출을 기반으로 한 재정 구조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상환 실패로 인한 자산 압류 위험. 대출을 기반으로 건물을 소유했을 경우 상환 실패는 자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실이나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수익이 부족하면 대출 상환금 납부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연체 이자가 붙고 추가적인 재정적 압박이 가중됩니다.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건물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을 잃는 것 이상의 문제를 초래합니다. 신용등급 하락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대출이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출 상환 실패는 조기 은퇴를 꿈꾸던 계획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남은 인생 전반에 걸쳐 재정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상환 능력과 대출 규모를 철저히 검토하고 유동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4. 재정 계획의 부족과 투자 실패. 장기적인 수익 계획 부재. 건물 소유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만 고려한 채 장기적인 유지 비용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초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지역의 인프라 변화나 경제적 요인이 장기적으로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이 줄어들거나 비용이 증가하면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을 유지하려면 초기부터 명확한 재정 계획과 위험 관리를 세워야 합니다. 이는 건물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파산 위험을 줄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역과 시장 분석 부족으로 인한 실패. 건물 투자에서 지역과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정 지역의 경제 상황, 인구 구조, 임대 수요 등을 분석하지 않고 투자한 건물은 예상보다 낮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지역에 투자했거나 상업용 건물이 과잉된 지역에 투자했다면 공실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역의 재개발 계획이나 인프라 확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하면 장기적인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물주가 되면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대처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투자 전에는 지역과 시장 데이터를 철저히 조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공적인 건물 투자는 철저한 시장 분석에 기반을 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단기적인 기대 수익에 집착한 결과 많은 사람들은 건물주가 되면 즉각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임대 수익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으며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을 올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무리한 대출을 활용하거나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관리와 수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물 가치 하락과 수익 감소로 이어지며 재정적 압박을 심화시킵니다. 또한 단기적인 기대 수익에 집착하다 보면 공실이나 경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목표로 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건물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조기 은퇴 이후의 삶과 재정 불균형. 수익 대비 과도한 소비 습관. 조기 은퇴 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하며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 수익이 예상보다 적거나 변동성이 크다면 과도한 소비는 빠르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전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 하면 자산이 급격히 소진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차량이나 여행 같은 사치성 소비는 장기적으로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소비 습관은 소득 수준에 맞추어 조정해야 하지만 조기 은퇴자들은 건물주라는 신분에 맞춰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수익과 소비 간의 균형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엄격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지원비 부담. 노후에는 의료비와 가족 지원비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기 은퇴자들은 초기에는 건강과 재정 상태에 자신감을 가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와 이에 따른 지출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비 자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의료비는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자녀나 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재정적 압박이 심화됩니다. 의료비나 가족 지원비를 위한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를 위한 자산 부족 문제. 조기 은퇴 후 건물에 의존해 생활하다 보면
노후를 위한 자산 축적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이 노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가치 하락, 공실,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수익이 점차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지고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후를 대비하려면 건물 외에도 연금, 저축, 금융 자산 같은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단일 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노후 재정 안정의 핵심입니다.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면 조기 은퇴는 재정적 자유가 아닌 장기적인 부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어 조기 은퇴를 꿈꾸는 것은 매력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구조의 불안정, 유지비 부담, 대출 의존, 그리고 재정 계획 부족은 파산이라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기 은퇴를 준비할 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건물주 경험이나 노하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나은 재정적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장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체 건강,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마음 건강 관리라는 3가지 핵심 원칙을 기억하세요. 이 원칙들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으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입니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으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세요.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첫 번째, 꾸준한 신체 활동과 운동.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과 실천법.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매일 30분 정도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면 심장병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면역 체계를 강화해 감염병에 걸릴 위험을 낮춰줍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 점차 운동 강도와 시간을 늘려보세요. 운동을 즐겁게 하기 위해 음악을 들으며 걷거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습관을 만들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일정을 정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근력 운동으로 근육과 관절 보호하기.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근육과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근육량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근력 운동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덤벨을 들거나 집에서 스쿼트와 같은 간단한 동작으로 시작해 보세요. 근력 운동은 뼈를 강화해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해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 초보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동작과 무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주 23회, 하루 2030분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천천히 진행하면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몸의 균형 감각도 향상되며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강한 근육과 건강한 관절은 노년기에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꾸준히 한다면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유연성을 키우는 스트레칭과 밸런스 운동. 유연성과 균형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스트레칭은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허리와 다리,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밸런스 운동은 낙상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발로 서기, 요가 동작 같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칭과 밸런스 운동은 무리하지 않아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매일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몸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런 습관들은 신체의 피로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식단과 수분 섭취.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식단 구성. 건강한 식단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필수로 포함하며 하루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세포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생선, 닭가슴살, 콩류 같은 건강한 단백질원을 선택하세요. 통곡물은 소화 건강과 에너지 유지에 도움을 주며 정제된 탄수화물보다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가공식품과 고지방, 고당류 음식은 최소화해 몸의 부담을 줄이세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과식하지 않는 습관을 유지하면 소화 건강이 좋아집니다. 건강한 식단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올바른 식사를 실천하면 노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음식과 면역력 강화 식품 섭취. 항산화 음식은 노화를 늦추고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베리류,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음식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몸의 산화를 방지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나 견과류는 심혈관 건강에 좋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음식, 예를 들어 마늘, 생강, 녹차 같은 자연식품도 매일 식단에 포함하세요.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는 장 건강을 개선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과일과 붉은 고추는 감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면 몸이 더 강해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항산화 음식은 피부와 전반적인 외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몸을 돌보면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식사 타이밍의 중요성. 수분 섭취는 건강 유지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물은 신체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며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탈수는 피로감, 두통, 소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커피나 음료 대신 물이나 허브티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타이밍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은 꼭 챙기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면 소화기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피하고 자기 전 최소 2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과 올바른 식사 타이밍은 신체 리듬을 조절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질병 예방과 건강한 노화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세 번째, 마음 건강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 긍정적인 사고와 마음가짐 유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마음가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은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줍니다. 명확한 목표와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치료제라고 하듯 일상에서 웃음을 자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나 환경은 피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긍정적인 사고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작은 변화가 건강한 삶을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명상, 요가, 취미로 마음의 평화 찾기. 명상과 요가는 마음과 몸을 동시에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명상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요가는 근육을 이완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해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찾는 것도 중요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가드닝 같은 활동은 정신적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창의력을 키우며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자신에게 맞는 명상 방법이나 취미를 찾아 꾸준히 실천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높아집니다. 정신적 건강은 신체적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활동을 일상에 추가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로 정서적 안정 얻기. 사회적 연결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정기적인 대화와 만남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면 마음의 무게를 덜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다양한 관점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은 건강한 노화와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세요.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신체 활동, 균형 잡힌 식단, 마음 건강 관리는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비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멋진 시니어 생활은 꿈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자기 개발, 그리고 삶의 목표까지 이 모든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은 더 빛나는 시니어 라이프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나이 들어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며 멋진 시니어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세요. 1. 경제적 안정 준비하기.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원을 유지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년의 기본입니다. 연금은 필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대안을 마련하세요. 또한 소규모 창업, 부동산 임대, 투자 배당금 같은 추가적인 소득원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액 투자라도 시작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소득원은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소득이 안정되면 노년의 삶은 더욱 여유롭고 풍요로워집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구축하는 것은 미리 시작할수록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계획적인 지출과 자산 관리. 소득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월별 예산을 설정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지출에 집중하세요. 특히 의료비와 생활비 같은 필수 지출은 예상보다 많이 들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관리를 위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또한 과도한 대출이나 부채는 노년의 재정적 위험을 초래하므로 조기에 청산해야 합니다. 자산의 일부는 유동성이 높은 형태로 보유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철저한 지출 관리와 자산 계획은 안정된 시니어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 자금 마련. 노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자녀 지원금 또는 집 수리와 같은 큰 비용은 준비되지 않았다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비상자금은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 안정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 정도를 비상자금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자금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 예를 들어 예금, 계좌나 단기 금융 상품에 보관하세요. 이 자금은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 대출이나 자산 매각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상자금은 노후의 불안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 건강한 신체와 마음 관리하기.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 건강한 노년은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 예를 들어 걷기, 스트레칭, 요가는 근육과 관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히 조화롭게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포함하세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는 심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며 하루 68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건강관리 습관은 체력을 유지하고 노년의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노년에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의료의 실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만성질환,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 암 같은 질환은 초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검진 결과를 토대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필요한 치료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도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독감 백신이나 폐렴 예방 접종은 감염병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의료비를 줄이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또한 건강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검진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필수 검사를 놓치지 않도록 계획하세요. 예방의료는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핵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 스트레스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호흡, 요가, 명상과 같은 간단한 방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취미 활동이나 산책 같은 소소한 즐거움을 통해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작은 성취를 통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3.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감 강화. 노년기의 가족은 가장 중요한 정서적 지지 체계입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것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자주 연락하거나 특별한 날을 함께 보내는 등 소소한 노력으로 유대감을 강화하세요. 가끔 자녀와 손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면서도 가족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정서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따뜻한 가족 관계는 노년기의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 활동 참여.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할 사람들을 만나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 산책 그룹,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적합한 활동을 찾아보세요. 커뮤니티와의 연결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사회적 활동. 노년기에도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인간관계가 줄어들 수 있는 시기에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서적 공백을 메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런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지역 행사나 워크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조금씩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인연은 노년기에 활력을 더해주고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자기 개발과 의미 있는 취미 찾기.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즐거움. 노년에도 배우는 즐거움은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사용법, 스마트폰 활용법 또는 외국어 학습에 도전해 보세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나 지역 강좌를 활용하면 집 가까운 곳에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특히 배운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취미나 부업으로 연결하면 경제적, 정서적 만족감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배우고 싶었던 분야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더해보세요.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기. 취미는 노년기를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둔 활동을 이제 시작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넘어 자신만의 특별한 세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창의력을 발휘하며 삶의 만족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혼자 하는 취미뿐 아니라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하는 활동을 찾아 시작하는 순간 노년은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 얻는 삶의 보람. 봉사와 나눔은 노년기에 삶의 의미를 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거나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하는 활동은 큰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봉사는 단순히 타인을 돕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회와 연결된다는 느낌은 외로움을 줄이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합니다. 나눔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소소한 봉사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자신도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눔의 실천은 작은 노력으로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5. 삶의 목표와 긍정적인 태도 설정하기. 나만의 삶의 목표와 비전 수립. 노년기를 단순히 여유를 즐기는 시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설정해 보세요. 이는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매일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목표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한 권의 책 읽기, 정원 가꾸기,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같은 소소한 목표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통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나만의 비전은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게 도와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하고 싶은 일을 리스트로 작성해 실천해 보세요. 삶의 목표는 노년기를 더 풍요롭고 활력 있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감사의 습관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 감사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한 시간, 맛있는 한 끼 식사, 따뜻한 날씨 등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위에 전파하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의 좋은 점에 집중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면 삶은 점점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준비하는 균형 잡기. 노년기에는 현재를 충분히 즐기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도 앞으로의 삶을 안정적으로 계획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을 찾으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동시에 재정 관리, 건강 유지,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며 미래를 대비하세요. 현재에 집중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순간의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미래를 준비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삶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면서 다가올 날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멋진 시니어 생활은 준비하는 만큼 더 빛나게 다가옵니다. 오늘 소개한 경제적 안정, 건강 관리, 인간관계, 자기 개발,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설정까지 이 5가지 요소를 꾸준히 실천하세요. 이렇게 준비하면 노년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 빛나고 의미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멋진 시니어 생활을 위한 준비 방법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을 만들어 봅시다.